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4시 51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36% 내려서 420.57이네요. 아직 뭐 월봉은 방향이 없죠. 전봉 고가를 넘었고 전봉 저가도 붕괴했는데 그냥 센터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상단선은 여기 425.70부터 만들어지는데 일단 각도가 조금씩 훼손되고 있고요. 강한 하단선은 442.02 정도? 예, 442대 있는데 글쎄요. 여길 갈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여길 가려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라서 삼성전자를 두고 441을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모양새인데요. 여튼 아직 상단선이 강하게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단선에 위치는 418.50 정도 예, 만들어졌어요. 참 애매하네요. 이게 지금 가야 될 위치가 399를 가야 되는데 예,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봉은님이 예, 거길 가야 될 상태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지수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가면 어쨌든 하단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려갈 거면 반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상승 쪽에 조금 더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상승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봉. 추봉은 하루가 지났는데요. 예, 여기 상단선이 하나, 둘, 세 개, 빨간 것만 세 개고 파란 것도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시가 위는 이제 상단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하단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각도가 별로 좋지 않은 하단선이에요. 이게 아까 월봉에서 보셨을 때 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상단선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각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418.80에 있는 하단선인데 아직 이 하단선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매도 가격을 지나갔고, 그죠? 매도 가격은 지나간 거고, 매수 가격은 안 왔다고 봐야죠. 네. 주봉의 상태로만 보면 아직 매수할 자리는 오지 않았고, 매도할 자리는 지나간 상태입니다. 네, 매수해야 될 자리는 418.80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의 영역입니다. 자, 일봉으로 가보면 오늘 하단선이 있었죠. 하단선 두 개를 이제 붕괴했고요. 내일, 내일은 상단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막을 수 있는 상단선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없었다고 봐야죠. 오늘도 강한 상단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봉은 지금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예, 위는 열려 있고 지금 누르는 거는 주봉이 누르고 있는 거죠. 예, 주봉의 시가가 상단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봉은 시가 위로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기에 유리한 상태인 거고요. 반대로 일봉은 누르는 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단선은 지금 419.8 정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저가보다는 살짝 높지만 오늘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지는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할 거면 아마 갭상승이 와서 하단선을 끌어올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할 거면 지금 상태에서는 갭상승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예, 상승에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겠죠. 하락할 때는 저가랑 고가를 낮추고 상승할 때는 저가와 고가를 높이는데 오늘은 저가랑 고가를 다 낮췄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치만 보면 하락이고요. 일봉은 하락했고 주봉은 아직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은 아직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일봉을 활용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오면 오늘 저가를 손절선으로 매수 전략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주봉의 매수가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주봉 매수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일본 거래는 피하셔야겠죠. 하여튼 애매하게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상태의 흐름만 보면. 자, 선물로 가봅니다. 현물은 1.3%, 0.3%대 하락을 했는데 선물은 0.46% 정도 내렸습니다.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다음 달 형태를 한번 보면 여기도 아직 상단선이 각도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각도는 442 정도 있고요. 하단선은 417 라인 정도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거죠. 417에서 이번 달 저가가 414.20이니까 요 영역이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인데 저가를 지킬 수 있을지는 선물로 봤을 땐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해요.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여기는 하단선이 더 약하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하단선보다 선물 지수의 하단선이 훨씬 더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선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418.8 라인, 그 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이번 주 저가 사이, 지난주 저가 사이, 그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인데 안 들어왔죠 아직. 그리고 시가 위로 매도 영역입니다. 자, 일봉으로 가보면 오늘 하단선 두 개가 파괴됐고요. 다음 봉을 보면 선물은 저가 방어가 안 돼요. 이 얘기는 갭상승이 오지 않으면 오늘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은 방어할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은 방어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지수가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갭상승이 오면 어쨌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만 보합 정도에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 저가를 충분히 붕괴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주봉 매수 전략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예, 별 내용 없죠. 다음 달을 보면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상단선은 지금 29,600원 정도 강한 것, 약한 거는 27,695원 정도에 생기고 하단선은 26,680원 정도에 생깁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에는 하단선이 없죠. 여긴 누웠어요. 시가가 얼마냐면 27,060원. 이 위로는 다 상단선이고요. 하단선의 위치는 26,765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765원이나 760원이나 그 정도 아래로 와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봉상의 매수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 매수가에 걸려 있는 거고, 예, 오늘 저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갭상승이 와야만 오늘 저가를 손절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봉은 사실 매수가가 안 왔잖아요. 안 왔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본 거래만 가능하고 주봉 거래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를 붕괴해서 내려가면 그때 이제 주봉 매수 전략을 사용할지 여부를 그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퍼스. 예, 코퍼스 월봉은 뭐 특이사항 없죠. 예, 여기 1950원이 매수가니까 매수가는 벗어났고, 이제 예,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만 남겨져 있는 거니까요. 자, 또 오늘 또 특이한 게 여긴 또 상단선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시가 아래가 하단선이잖아요. 여기 거의 다 찍었어요, 지금. 여기까지도 거의 왔으니까 2,050원까지, 2,005원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에 있는데 2,040원. 예, 2,040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버스는 하단선도 거의 다 찍었고 상단선도 찍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네, 결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여길 넘을 수 있느냐죠. 예, 2,075원. 그럼 2,075원을 넘으면 2,080원이고, 예, 그전 본 고가가 2,090원이니까 2,080원에서 2,090원 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관찰해야 될 거는 과연 2,080원을 갈 거냐. 예, 이게 곧보스 입장에서는 최대 관건입니다. 자, 상단선을 들다가 끝났고 아직도 상단선을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단선이. 그러니까 곧보스는 갭상승이 와야 상승이 유리한 거지. 보합에서 시작하면 또 오늘과 같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음, 답답한 흐름이죠. 이게 월말이 되어 가는데도 전혀 방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난해해요. 그러니까 월봉을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어쨌든 어느 정도 명확하게 위치를 잡아놓고 있으면 아 이거는 위로 갈 상황이네요 하고 예,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건 아래로 갈 겁니다라고 예, 흐뭇해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월봉의 상태를 보면 십자잖아요. 십자봉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애매한 거죠. 자, 돈의 흐름을 살짝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올해 1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현물 거래 추이예요. 개인이 52.1조 원을 샀기 때문에 작년에 47.4조 원을 샀죠. 그러면 99조 5천억 원. 예,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조 원에서 5천억 원 빠지는 금액을 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7조 2천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조 5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을 테니까 24조 5천억 원. 그러면 41조 7천억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도도 47조 원이 넘은 거죠. 기관이 작년에 한 24조 정도 했으니까 지금 55조 정도 되는 거고, 외국인이 41조. 그런데도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그죠? 이 데이터를 쫙 보시면, 예, 온통 팔아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는 온통 새팔았습니다.
작년 11월에 폭등을 시켰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봐도 지금 기관은 샀던 거 이제 다 팔아먹었다라는 게 보이시죠? 금융투자가 상승하면서 매수했던 거를 지금 홀라당 다 팔아먹고 없죠. 자, 외국인을 보세요. 외국인이 매수세를 11월 달부터 가져가다가 어디서 매수가 앵꼬가 났냐면 1월 28일부터 매도로 돌았습니다. 1월 28일. 그러니까 1월 달에 윗꼬리가 길게 생길 때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2월 달부터 매도를 쌓기 시작해서 지금 얼마가 됐냐? 13조 9천억 원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을 때 7.4조를 샀어요. 11월 27일. 그럼 7.4조가 13.9조가 됐으니까 20조 넘는 거죠. 21조 원 정도 매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최고치에서 지금까지 따지면 20조가 넘는 금액을 외국인이 매도한 거고, 올해만 따지고 보면 17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물이 없는 거죠. 예. 작년에는 다 매도만 했기 때문에 현물이 없고, 작년 11월부터 매수한 것도 누적으로 따지면 거의 14조 원이 매도고, 올해만 따져도 17조 원이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상승하는 건 오로지 개인의 돈으로 가는 거예요. 선불은 만기별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없고, 예, 지금 남은 돈은 이 개인의 누적된 현물 매수만 가지고 지수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증권은 전혀 투자하지 않아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 건 개인이지, 예, 기관이나 외국인은 투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월 달만 보면 5월 달에 한 달 동안 9조입니다. 9조 원을 매도했던 달은 없어요. 12조를 매도했던 달은 작년 3월. 그리고 올해 1호는 5조 원 정도니까 지금의 9조 원의 금액은 작년 3월보다는 작고 올해 1월보다는 커요. 근데 지금까지 나머지 시간들에서 이 정도 파괴력이 있는 매도를 한 달은 못 봤어요. 예. 작년에도 이렇게 심하게 매도한 달은 3월 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져서 진짜 엄청난 악재를 소화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도한 거는 봤어도 예, 지금 아무런 악재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현물을 주구장창 팔고 있는 건 예, 특이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선물. 자, 선물은 외국인이 8,448억을 들고 있습니다. 매도예요. 매수가 아니라. 그러면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도 매도고, 그 다음에 현물은 9조. 현물은 9조, 선물은 8,448억이니까 둘이 합치면 대략 한 10조 원 가까운 돈을 하방에다가 배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안 내려가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딜레마예요. 예. 돈은 아래에다가 차곡차곡 매일매일 쌓고 있는데 안 내려갑니다. 자, 오늘 거래한 걸 보시면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했잖아요. 2,340억. 그리고 선물을 1,484억을 매수를 했는데, 예, 이게 누적으로 보면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도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라 이게 상방에 배팅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예, 매도한 걸 줄였다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2,340억을 매도했는데 정작 공매도는 4,34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천억 더 매도한 거죠. 예, 2천억 더 매도한 거예요. 공매도가 더 많아요. 매도친 금액보다. 그러면 공매도 금액은 7.1조 원입니다. 예, 작년 7월에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이 최대치가 7.4조, 그리고 월말까지는 4.9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 동안 공매도만 7.1조 원입니다. 이게 해외 지수가 얼마나 끌어올려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외국인은 예,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지수를 끌어올리면 공매도에서 손실이 날 거잖아요. 저라도 예, 본인들이 손실 나는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주체가 스스로 손실을 내기 위해서 지수를 올린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꺼름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상승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번 꺾이면 저 공매도 때문이라도 상당한 하락폭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주의하시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